하는 총재도 그렇고 IMF도 사실은 한국은 이 시기에 그럼요.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부동산 PF도 생각을 해보면 부동산 PF에서 뭔가 부실이 발생하고 구멍이 난 거를 자꾸 정부는 메워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있죠. 근데 이거를 뭐 정치적으로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은 총선 전까지 어떻게든 메울 것이다. 그러면 지금 사실 워크아웃 들어간 뭐 태형건설이랄지 네. 예 들어갈 것 같은 뭐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총선 때문에 덕을 본 것 아닌가. 완전 덕을 봤죠. 총선 이후에 대해서 만약에 무너질 기업들은 어쩔 수 없다. 구조조정하고 무너지고 미국처럼 싸게 팔아라. 그렇죠. 예. 그 방법밖에 없다. 자본주의적으로. 당연하죠. 그렇게 이제 갔으면 태형건설이든 뭐든 간에 워크아웃 안 시켜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일종의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예. 그 윤 회장인가요? 예. 좀 아까 지금 이제 방송 예. 오기 전에 조금 아까 자고한 발표를 기자회견 하더라고요. 예. 하는데 그 SBS 지키고 이 얘기 드리면 좀 이해되시겠구나. 그 정부의 그거를 뜻을 알기 전에 태영이 왜 자구책을 갖다 뜨뜻미지근한지 그렇지. 그 계열사 중에 에코비트하고 이제 태영 인더스트리를 팔았잖아요. 그렇죠. 예. 팔면서 에코비트는 이제 담보로 해가지고 한 7천억을 빌렸는데 그 중에 4천억을 태영에다 작년 1월에 투입했어요. 투입할 때 이자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자기가 아버지잖아요. 예. 자식이고 예. 13%입니다. 야, 여기서 얘기 정리되죠? 아니 자기 서로 아들이 힘든데 계열사끼리 했는데도 그냥 바깥에서 빌린 것보다 더 비싸게 해준 거예요. 예. 그럼 이 목적이 보이잖아요. 예. 이 틈틈이 이 빈틈을 이용해서 TY 홀딩스에다 자꾸 재산이 축적되는 거죠. 그러네. SBS 라인으로. 저거는 사실은 네. 버려도 된다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그렇죠. 있었을지 몰라.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거를 보면은 딱 답이 나오고 또 어차피 처음 영업이익률도 거의 안 나오는 회사 건설사들. 그렇죠. 예, 그냥 지금 체크해 보니까 예. 이거 태영건설이 이게 지금 물린 게 많거든요. 그렇지. 계산하니까 이거 아리아리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여서 얘기를 했겠죠. 네. 이거 야 나중에 최악의 경우라도 SBS는 들고 가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 가족끼리 모여서 속으로는 그랬겠지. 태영은 예, 날리고 우리는 알 수는 없으나. 또 그 전조가 네. 그 전에 있던 게요. TY 홀딩스를 세울 때 태영에서 TY 홀딩스하고 이렇게 나눈 거잖아요. 처음에. 네. 그리고 TY 홀딩스하고 태영하고 주식을 교환했어요. 예. 교환하면서 부채 비율이 태영이요. 100%대에서 217%로 올라가요. 약간의 분식 회계성 주식 교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해가 되죠. 태영이 좋은 회사라면은 부채 비율이 갑자기 증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과정 2020년도였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이미 부채 비율이 200% 올라간 상태. 거기서 이제 시장이 좋아지니까 2021년도 2년도에 태영을 통해 가지고 공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게 지금 물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딱 보니까 그러면 부채 비율이 높은데 전체 계산해 보면 이거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구책 발표할 때 뜨뜻미지근하게 했다가 제가 이제 모 기자분하고도 얘기 나눴는데 지금 95%대 5%다. 워크아웃 95%, 5%는 태영 날리는 거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죠. 이제 팩트를 제 내피셜을 말씀드렸더니 예. 당연히 워크아웃 가는 거 아니다. 이분들이 고민 때리고 있을 거다. 그래서 제 생각에 정부도 말씀하신 대로 총선 때문에 저거 하잖아요. 예. 그러면 정부가 압박을 주겠죠. 너희 그러면 SBS도 세무감사들하고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러면 태영 윤 회장님께서 생각이 조금 고집을 피우는 게 한계가 있겠죠. 연사 계시니까 약간 꼰대 기질이 있겠지만 누그러질 수 있죠. 이거 예. 조금 너무 심한가 이거 예. 버티다가 안 되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를 약간 반 돌려치기 협박? 약간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 왜 당신이 걱정해요? up소하면서 협박. 너무한 거였어요. 예, 사실 up소하면서 협박. 예. 어떤 분들은 양 땡땡이라 그러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야, 이 양반 예. 대단하시다. 예. 연세가 저 정도시면은 그래도 이제 좀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공정과 상식을 보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 무력에 어둡나 뭐 이런 오해도 했는데 다행히 좀 아까 발표한 거 보니까 드디어 발표를 했어요. 예. SBS 지분도 담보로 맡기겠다라고. SBS 지분도 네, 맡기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에서 그 압수수색은 안 들어갔지만 그렇죠. 약간의 그런 분위기를 넣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좀 아까 발표를 해서 태영이 뭐 한 사례긴 한데요. 결국은 SBS 때문에 지금 머리 아프겠지만 KKR이라는 그
그 펀드가 예. 지금 뭐 이득을 이덕불에 엄청 보고 있어가지고 좀 마음이 그러니까 아픕니다. 예. 사실은 구조조정 사모펀드랄지 지금 말씀하신 네네. 그 다음에 NPL 시장은 정말 네. 이게 참 슬픈 현상이긴 합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그러니까 부실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난 화랑입니다.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엄청난 화랑입니다. 제가 네. 알고 있는 친구들 그 사장하는 친구들은 정말 예. 입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쩍 벌어졌죠. 예. 너무 아 우리 시청자분들 잘 모르실 텐데 예. NPL 하면 이제 돈을 못 갚아가지고 그렇죠. 채권을 담보로 해가지고 예. 파는 그 거래인데요. 예. 지금 제가 아는 그 유암코라고 있어요. 예. 그 제가 2011년도에 처음에 그 코엑스에서 한번 NPL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오늘 은행 분들이 신경 안 썼어요. 근데 그 당시에 NPL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부실 채권이죠. 많다 보니까 싸게 사서 차익이 많이 나니까 그렇죠. 은행장들이 보니까 자기들 물건을 가지고 업자들이 많이 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배 아프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몇 년 뒤에 유암코라는 회사를 세워요. 아. 그게 뭐냐면 은행들이 지분 투자하고 이래가지고 전관이요 비슷하게 아. 은행 지점장 출신들이 모이신 데인데 그래 부실 채권은 은행에서 주면 돈을- 되잖아. 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자기 이제- 저기잖아요. 그러니까 예, 자기 거래를 할 수 있네. 돈을 엄청 모아놨어요. 예.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큰 굿즈로 돈을 많이 모아놨는데 조 단위로 모았구나. 지금 정부가 예. 계속 이렇게 막고 있으니까 NPL이 조금밖에 안 터지잖아요. 그렇죠. 작은 예. 것들만. 그렇죠. 큰 게 터져 큰 걸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들리는 예. 믿거나 말거나 들리는 예. 얘기로는 나름 뭐 힘을 써가지고 빨리 터트리라고 또 압박을 넣고 있대요. 그쪽에서는 또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래야지 돈을 더 버니까. 그쪽에서 뭐 그럴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자본주의가 정말 냉정한 것 같습니다. 냉정하죠. 예. 근데 이제 이 상황 자체가 부동산 PF, 사업장 정리, 구조조정, 해고, 실업, 그러면 소득 감소, 실업률 높아져.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맞아요. 8억에서 6억으로 일단 이렇게 전세? 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캐시는 현금은 본인이 이제 일하면서 어떻게 좀 갚아줄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실업률이 높아지고 맞아요. 부실 사업장이 많아지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현금으로 계속 돌릴 수 있었던 기업주랄지 근로소득자들이 감소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당연하죠. 그렇게 되면 부실 매물이 다시 늘어납니다. 맞습니다. 이 상황이 지금 네, 심각하죠. 잘못하면 자충수 아닌가? 이게 지금 계속 끌다가 잘못하면 아니라 100% 자충수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건 뭐 최기님도 예, 아시잖아요. 너무 끌었던 거잖아요. 이게 지금 좀 오버슈팅했죠. 예. 그거는 이제 뭐 말씀하신 IMF나 그쪽에서도 예, 절대 이렇게 부양책을 예, 약간은 쓰지만 리스크가 리스크가 너무 심각할 때만 쓰지만 그렇죠.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특례보금자리 50년 주담대 이거는 뭐 거대한 세력이 있지 않느나 이게 그렇죠. 나라는 망해도 안 망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다 나라가 망하고 순간적으로 실업자고 근로자들 힘들지라도 네. 있는 사람들은 더 먹겠다라는 거대한 세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특례 네. 보금자리론 사실 50년이라고 생각해서 젊은 사람들 특히 미래 세대들이 많이 네, 맞습니다. 받았는데 맞아요. 그거 떠넘기고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 그 또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진짜? 그거는 진짜 국민들이 앉는 거죠. 또 앉는 거죠. 정책 당국자들은 정말 그거는 너무한 것 우리나라도 같아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야 돼요. 미국처럼 이렇게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금융의 문제가 터지면 예. 50년형 100년형 때리지 않나요? 미국은 금융 당국자들이 예, 그런 거를 대한민국도 이제 만들 때가 되지 않았나 뻔히 알면서 예. 그죠? 그 물타기 하듯 넘어가는 뭐 축구 시합하면 이런 거죠. 세 사람이 뛰는 척하고 안 뛰면 지잖아요. 예. 뻔히 알면서 그거는 정말 나쁜 짓이잖아요. 그렇죠. 뛰어야지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 빚을 아까 NPL 시장 이야기를 했는데 부실 네. 대출을 사고 파는 것. 네, 근데 부실 대출을 사고 팔기 전에 사실은 부동산 PF의 브릿지 론이랄지 이런 것들도 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사고 팔았어요. 네. 정상적으로 사고 팔았잖아요. 네. 브릿지 론도 그거를 아, 그럼요. 예, 예. 통째로. 예. ABCP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네. 예, 자산 담보로 한 기여보험이죠. 기여보험을 네. 만들어서 이걸 이제 기관들도 팔고 기관들은 일부 또 투자자들 소비자들한테도 팔았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면 이 사고 판 게 금융기관으로 얼마나 들어갔는지 네, 우리가 과거에 대출 받은 사람만 채무자만 책임지면 되는 사회가 아니고 이게 사고 판 게 많다 보니 연동되죠. 예. 연동돼 버린단 말이죠. 맞아요. ABCP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자산담보 기여보험을 하도 많이 사고 그렇죠. 팔아가지고
그때는 또 이거 괜찮다. 저 이윤이 꽤 남는다. 뭐 저금리 상황에서 한 1~2%더 준다 그래가지고 증권사들이 많이 팔았어요. 많이 팔았습니다. 네. 보이지 않게 많이 예, 팔았어요. 제 기억에 한 2017년부터 막 팔았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쵸? 지금까지 쭉 예. 팔았죠. 2년 전까지 잘 팔렸죠. 잘 팔렸잖아. 네. 이거가 또 이게 그건데 요거는 또 아시다시피 만기가 굉장히 짧잖아요. 네. 근데 그거 계속 돌려받기 해야 된단 말이지. 1년마다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죠. 예. 더 짧은 건 6개월짜리도 있고. 그렇죠. 정신 없죠 지금. 그게 이게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연대 보증한 거 있지. 네. 내가 직접 빚진 거 있지. 그 다음에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고 팔았던 거 있지.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도 힘드니까 이건 내 거는 그냥 빨리 그냥 상환해줘.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그렇죠. 기관들 냄새 맡고 야 내 거는 그냥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올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가 될지를 가늠하기가 조금 좀 지금으로서는 규모를 알기가 좀 힘든 상황 아닙니까? 어느 정도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예. MB 정부 때는 이걸 투명하게 오픈했어요. 예. 회사한테 다 자료를 받아가지고. 근데 이번 정부는 투명한 모습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예. 이제 결정탑니다. 예. 그러면은 애초에 85조 유동성 지원하는 자체도 예. 전례 없던 수준인 거고 터지지도 않았는데 예. 그리고 어떤 형태를 보면은 웬만하면 살려 나가겠다는 분위기로 가격을 유지해서 건설회사는 살리고 그걸 떠안는 말씀하신 젊은 세대들이 그걸 떠안게 하는 어떤 그런 페이스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 방향보다는 약간의 기득권을 위한 정책 방향이라고 누구나 국민들이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덩어리가 커졌을 때 자기들은 여유가 있으니까 나라의 위기가 와도 버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이 이제 고통을 받는 시간이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 규모에 대해서 뭐 우리 최 기자님께서 얼마 되는지 모르신다 그랬는데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신용사회잖아요. 우리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 은행도 내일 다 같이 우리 은행 예금주들한테 전화해서 동시에 다 돈 차십시다 그러면 내일 부도잖아요. 내일 부도나죠. 부도죠. 그러니까 예. 신용이에요. 예. 서로 연결된 건데 예.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연결고리가 시행자, 시공자, 하도급업자, 금융기관 또 ABCP를 또 투자한 분들 예. 완전히 전 경제 주체가 지금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다 물려 있어. 정부가 예. 투명하게 발표 못하는 어떤 아픔도 있을 거예요. 투명하게 발표하는 순간 그냥 노출되거든요. 물론 신용평가 회사들에서 보고서로 약간씩 어필을 해요. 예. 그 어필 중에 제가 올 봄인가 여름에 이제 3개 회사 그중에 하나 태영이에요. 벌써 떴습니다. 조심하세요. 뭐 이쪽에 주식은 빼세요. 뭐 이런 얘기 했거든요. 네. 네. 이미 신용평가 우리나라 잘하는 데 2군데 있잖아요. 그렇죠. 2군데 있죠. 거기서 뭐 주기적으로 교대로 던지더라고요. 결이 똑같아요. 그러면 답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위험한 징조다. 그렇죠. 게다가 뭐 무디스나 피처스 이쪽에서도 가끔 그걸 띄워요. 대한민국 거를. 그럼 그거랑 연결하면 거의 뭐 100%거든요. 그렇죠. 그럼 정부가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예, 그러니까 규모를 알고 있음에도 국민들한테 오픈하지 못하는 그 입장은 최 기자님 말씀대로 생각보다 물론 제1금융권은 괜찮은데요. 제2금융권이 연계성이 어디까지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특히 이제 국민들이 피해보는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부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저도 안 터지고 빨리 싸게 팔면 끝나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60에서 70%에 팔면요. 원금 손실이 10에서 0% 수준이에요. 근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미, 과거에 기억하시겠지만 2008년 금융위기 나고 2010년 정도 되면 네. 뭐 유명한 그 건설 회사들이 세운 뭐 용인이나 수지나 이런 데서 할인 분양 30% 들어가고 40%까지 맞아요. 그랬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 모델하우스 가서 제가 막 취재를 몇 번이나 하고 맞습니다.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 정도 되면 건설 회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죠. 할인 분양 하면 되는데 네. 절대 할인 분양은 안 하거든. 요새는 왜 할인 분양을 안 하지? 정부가 못하게 하는 정책 방향을 썼잖아요. 안 하게 하는. 그냥 분양가 버틸 수 있게. 건축비 올라간 거를 갖다 뉴스 언론에 보도를 많이 나오게 하고 예. 그럼 주택가에 많이 올라갈 것처럼 어떤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전혀 그럴 여건이 아니에요. 사줄 사람이 있어야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뭐랄까 약자들을 좀 뭐랄까요.
빼먹는다 그럴까요? 이런 쪽으로 정책방이 일단 갔던 거예요. 갔다가 예. 한국은행이든 뭐 세계기관이든 일부 뭐 증권회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연구기관에서 이거 위험하다라고 다 일성을 비판하니까 정부도 뒤늦게 이거 한국은행도 자꾸 이렇게 뭐랄까요? 우리 정책방에 동조를 안 하네. 예. 뭐 이런 것들을 느끼다 보니까 앉아서 회의를 했겠죠. 그러니까 작년 연말부터 이거 더 이상 버티다가는 더 크게 터지는구나 판단해서 연말부터 이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못 봐준다. 이거 뭐냐 빠질 사람 다 빠진 거죠. 정리되고 그렇죠. 뭐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남은 건설회사들은 지금 아마 화가 많이 날 겁니다. 차라리 작년에 할인 분양 빨리빨리 했으면은 그렇죠. 이자도 안 내고 유동성이 더 좋아질 텐데. 정리는 일단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유암코랑 연결되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을 더 빚지게 만들어서 수렁에 빠뜨리면 건설 현장들이 나중에 헐값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걸 갖다가 말씀드린 카르텔에 연결된 그 뭐 아. NPL 유암코 이런 매입을 하면 어떻게 돼요? 더 돈을 벌죠. 그렇죠. 이게 아주 무서운 어떤 시나리오가 이제 좀 카르텔이 저는 있다라고 추측이 돼요. 아니고서야 이렇게 뻘쭘하게 갑자기 50년 주단대를 터뜨리지 않나. 이거 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좀 이상하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고리는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언젠가는 예. 제가 뭐 죽기 전이든 예. 죽고 나면 제가 죽기 전에 아마 한번 쓸 것 같아요. 예. 뭐 아는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했으면은 예. 그래야 이제 대한민국이 해외처럼 좀 건전하게 좀 바뀌지 않을까 그런 그러니까요. 뭐 생각이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50년 주담대 해가지고 그때 물렸던 분들은 지금 속이 굉장히 탈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